저번 시간에 했던 거 이어서 가용접 배우고 있었죠?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6억을 넣어 놓으면 1%씩 이자를 은행에서 받는다면, 요새 거의 1%에서 2% 사이 되거든요. 은행이자가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2%, 정말 이런 데 드문데요, 2% 이자를 주는 곳에 넣었다. 그러면 두 배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이 이자 소득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300만 원을 한 달에 받으려면요, 곱하기 3을 해야 되겠죠? 약 18억을 넣어야 됩니다. 18억 자산가가 한 달에 300만 원 정도의 이자 소득을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 은퇴하시고 가전만 하시는데 한 달에 300에서 500 사이로 왔다 갔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은 거의 약 20억 자산가하고 맞먹는 거예요. 우리가 20억, 여러분들은 다 집에 20억 정도는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없거든요. 저는 아직 없습니다. 저도 부자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 적어도 20억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지금 현실은 뭐 2천만 원도 다 그러시죠?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가용접사한테도 20억 자산가와 맞먹습니다. 이 자세한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자 노동자 TV에서 매일매일 올릴 거예요. 참조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것은 가용접사도 본용접사 비슷한 기량을 가진 사람이 가용접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요. 제가 본인이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게 안 된다면 좀 비슷한 기량을 하는 사람이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다섯 번째, 필요한 경우는 본용접 전에 가용접 부분을 제거한 후에, 이거 죄송합니다. 제거해요, 제거. 제거한 후에 용접하면 좋습니다. 제거한 후에 용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파이프를 이렇게 지금 이게 파이프예요. 파이프인데 누군가 여기다 이렇게 이쁘게 잘 가용접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RT 검사 좀 있으면 RT 할 건데요. RT가 방사선 투과 검사죠? 네, 방사선 투과 검사거든요. 레디오 그래픽 테스트인데요. 영어는 들 수 있으면 안 쓰려고 그러거든요. 여기 영어에 약간 울렁증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잘 안 쓰는데, 어쨌든 레디오 그래픽 테스트인데요. 네, 발음이 좀 그지 같죠? 네. 이거 이제 RT라 부르는데요. 방사선 투과 검사예요. RT 찍을 건데 이 부분, 내가 하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의 용접을 과연 제가 이거를 인정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잖아요. 여기다 그냥 막 용접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에 만약에 결함이 있다면 그 모든 책임은 용접사가 안고 가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RT에서 걸리면 이 부분 다시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용접사라면 이렇게 합니다. 보통 이렇게 해요. 여기 이 부분에 가용접을 다시 해요. 제가 이렇게 브릿지 돼 있으면 가장 좋고요. 이렇게 브릿지로 용접을 해놨으면 가장 좋은데, 브릿지를 안 하고 이렇게 가용접을 해놨다 그러면 제가 여기 이만큼을 가용접을 다시 해요. 한 다음에 그라인더로 이 부분을 다 제거합니다. 이렇게 그라인더로 싹 갈아내버려요. 갈아낸 다음에 그때 이제 자, 이렇게 갈아낸 다음에 요 다시 여기서부터 이렇게 용접을 쭉 해나가는 거죠. 저는 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가용접을 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했는지 믿을 수가 없잖아요. 본 적도 없고,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 믿을 수가 없는데,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냥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데 막 해버릴 수 없는 거예요. 특히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주의해야 되는데, 어처구니 없는, 저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당했는데, 이게 RT 구간이에요.
UT는 RT 구간인데 엑스레이 찍는 거예요. 엑스레이 투과 검사하는 거예요. 엑스레이 투과 검사. RT 찍을 건데 가용접을 해놨는데 이게 지금 파이프 같은 경우는 RT 찍는데 CO2 용접 안 하거든요. CO2로는 안 해요. 보통 이면비드는 틱으로 내고 나머지 부분을 피부학교 용접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강도가 필요한 곳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티그 백은 티그 용접을 하고요. 두께가 좀 두껍다 그러면 피부학교 용접이나 SAW 하는 경우 있어요. 근데 CO2는 잘 안 해요. CO2는 특히 플럭스 코어드 아이어 같은 경우는 다 설명 들으셨죠? 이전에 특수 용접을 들으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CO2 중에서도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는 플럭스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와이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지금 플럭스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용접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어떤 분이 이거를 CO2로 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가접을. 여기 가접을 CO2로 해놨어요. 이거 용접의 용자도 모를 뿐더러 제관사가 보통 이런 경우는 배관사가 용접사를 골탕 먹이려고 한 것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완전히 다 제거해야 돼요. 단 한 개도 없이 다 제거해야 돼요. 그런 경우 전 많이 당했는데요. 귀찮으니까 그냥 CO2로 막 대충 용접해보고 가용접 해놓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경우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경우는 이 부분을 제가 말했죠. 이 부분만 다시 이렇게 제가 가용접을 다 해놓고 이 부분을 싹 제거해요. 가용접을 안 해놓고 하면 이게 부러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가용접 해놓고 다시 싹 용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본용접 전에 가용접 부분을 제거한 후 용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접 우선순위 한번 알아볼까요? 용접 우선순위. 자, 용접 우선순위, 용접할 때 이것은 꼭 지켜야 된다. 이거죠. 이음 부분이 많을 때 수축은 가능한 한 자유단으로 보낸다. 이게 뭔 소리일까요? 머리가 아프죠. 이음 부분이 많을 때 수축은 가능한 자유단으로 보낸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 영상의 가장 좋은 점,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다른 분들 그 영상이나 가르치신 거 보면은 현장에서 일을 실제로 안 해보신 분이 대부분 많아요. 실제 용접을 안 해보신 분도 꽤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용접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용접을 가르쳐요. 제가 그분들을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몇몇 분은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한 번도 필드에서 용접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면 용접을 회사에 다닌 적도 없고 실제 용접할 줄 몰라요. 근데 용접을 가르쳐요. 그런 분 많이 봤거든요.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은 좀 안타까워요. 제 강의의 가장 좋은 장점은 제가 생각할 때, 이론을 이 글씨로만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어렵거든요. 근데 그걸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로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 드리면은 다 이해를 잘 하세요. 그리고 재미도 있고, 아,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용접을 가르쳐 드리는 선생님이면서 또 용접사로서 선배이기도 합니다. 좋죠?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철판을 우리가 용접을 하는데 이렇게 조각조각 붙인다 그랬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경우에는 이 철판이 막 엄청 커요. 학교만 하다 생각해 보세요. 뭐 운동장 하나만 하다 생각하시던가. 그러면 이렇게 큰 철판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용접을 할 때 이렇게 막 오래 붙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용접을 이렇게 붙이는데요. 예를 드는 거예요. 가접을 이렇게 이제 하겠죠. 제관사들이 이렇게 가접을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겠죠. 네, 다 하진 않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러면 이음 부분이 많은 부분이 어디에요? 이런데 이음 부분 많잖아요. 이렇게 많이 이어져 있죠. 이런데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이음 부분이 많잖아요.
자, 용접할 때 그러면 얘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용접해야 될까요? 이것을 이렇게 용접해야 할까? 이 말이에요. 이음분이 많을 때는 수축을 가능한 자유단으로 보내는 게 좋습니다. 자유단은 이렇게 열려있는, 구속되지 않은 거예요. 얘랑은 서로 구속돼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붙였기 때문에 붙인 것을 구속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얘하고 얘가 서로 지금 물려 있잖아요. 서로 구속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속되어 있을 때는 수축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쪽에 용접을 해 왔어요. 그러면 용접을 이렇게 해오면 어떨까요? 여기에 내부 응력이라는 건 뭐냐면 막 휘려는 성질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휘려는 성질이 생기다 보면 그 안에 휘려는 힘이 남아있는 거예요. 철판 안에 휘려는 힘이 남아있어요. 그러겠죠? 그런 거를 내부응력이라고 해요. 잔류응력이라고 하는데요. 내부응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접을 쭉 해오면 어떨까요? 멀쩡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얘 용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용접하면 이 부분에서 난리가 나버려요. 우리가 용접할 때 보통 터진다고 그러는데요. 이 가접 해놓은 게 팍팍팍팍팍 터지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간사가 사람 불러야죠. 재간사가 와요. 와서 뭐라 할까요? 뭐라 해요? 어쩌다 그러셨어요. 잘 좀 하시지 그랬어요. 이렇게 이음 부분이 많을 때는 수축은 가능한 자유단으로 보내셔야죠. 자유단은 뭐예요? 구속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 허공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조용하게 말하겠어요? 그 재관사나 대표나 누구 와가지고 만약에 제가 대표라면은 쌍욕을 일단 하겠습니다. 개 XX 뭐 이거 이렇게 하면서 야 여기서 이렇게 용접해야지, 여기서 이렇게 용접해야지, 뭐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응력을 키우는 놈이 어딨어? 이렇게 제가 좋게 말했지만은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음 부분이 많을 때는 응력이 많이 생기니까, 내부응력 휘려는 성질이 많이 생기니까 자유단 이렇게 헐렁헐렁한 데 있잖아요. 여기는 구속이 안 돼 있잖아요. 얘랑은 이렇게 서로 구속돼 있잖아요. 구속이 안 돼 있는 자유단으로 보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용접 설계 및 시공은 뭐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 말로만 봐가지고는 이 말 자체가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자, 물품의 중심에서 항상 대칭적으로 용접을 진행한다. 자, 그러면 아까 다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큰 철판을 용접을 하는데요. 뭐 이런 거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철판을 만들어요. 용접해가지고 큰 판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아까 배웠죠? 이음 부분이 많을 때는 수축은 가능한 어디로 보내라고 그랬죠? 네, 자유단으로 보내라고 했죠? 이렇게 가접이 되어 있어요. 가접이 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용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용접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배운 게 1번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장에서도 필요하겠죠? 네.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용접을 여기서 한 번에 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쭉 한 번에 용접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가 터져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저보고 용접하라면 만약에 저보고 용접을 하라 한다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이만큼만 용접을 해요. 이만큼만 용접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이에서 이만큼만 또 용접을 해요. 이만큼만 이렇게 대칭적으로 이만큼 용접하고 또 여기서 이만큼 용접하고 그 다음 또 어떻게 하면 돼요? 또 이만큼 하면 되겠죠? 또 이만큼 하고 또 이만큼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한다는 얘기예요. 나눠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이렇게 해요? 휘니까. 또 응력이 많이 발생하니까요. 안에서 휘려는 성질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뭐 언젠가 이게 휘어버릴 텐데 이게 막 가접해놓은 거 터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용접을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중심에서 이렇게 대칭적으로 이만큼 했으면 반대 이만큼 하고 이렇게 여기서 이만큼 했으면 얘도 이만큼 하고 반대로 이렇게 해나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물품의 중심은 항상 대칭적으로 용접을 진행한다. 이게 그 말이에요. 자, 용접 우선순위 세 번째. 수축이 큰 맞대기 이음을 먼저 하고 필렛 용접은 후에 용접이다. 이거 설명했었죠. 하지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가접을 이렇게 해놨어요. 가접을 해놓고 여기도 가접을 해놨어요. 이 용접할 건데 이게 이렇게 V홈 맞대기 용접이죠. 얘 같은 경우 V홈 맞대기, 얘는 필렛 용접이에요. 그러면 V홈 맞대기 용접을 먼저 해야 돼요. 필렛 용접을 먼저 해야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만약에 필렛 용접을 먼저 이렇게 여기를 했다고 봐요. 해놓으면은 필렛 용접은 수축이 많이 크고요. 수축이 적고요. 맞대기 용접은 수축이 큽니다. 그러니까 필렛 용접을 미리 해놓고 맞대기 용접을 이렇게 하면 수축이 오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휘려는 성질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모멘트에 걸린다고 그러거든요. 휘려는 성질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에 힘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그러면서 이 부분이 힘을 받아서 이렇게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항상 수축이 큰 이 맞대기 용접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 필렛 용접을 해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용접 수축력의 모멘트 합이 제로가 되도록 한다. 이 말은 뭔 말일까요? 자, 볼까요?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맞대기 용접이잖아요. 용접하고 이렇게 용접하고 이렇게 용접하겠죠? 처음 하는 것은 이면 비드라 하고요. 두 번째 한 거는 1차 체온 비드 또는 일본말로 니꾸라고 그래요. 니꾸가 살 채운다는 뜻이거든요. 니꾸 살. 현장에서 니꾸 채운다고 하는데요. 다 그렇게 쓰긴 하는데 체온 비드 이런 말 좋잖아요. 한국말 체온 비드란 말 쓰셔도 됩니다. 근데 현장에서 또 선배님들이 니꾸 채운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는 거 빽낸다고 하고요. 이면 비드라는 말보다는 빽낸다 이런 말을 더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제가 저기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거 이면 비드라고 하던데 이런 말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용접사가 돼서 거기서 넘버원이 됐다. 그때는 그렇게 쓰라 해도 돼요. 야, 니꾼말 일본말이니까 체온 비드라고 해. 이런 건 되는데 여러분 어디서 좀 이거 유튜브 좀 봤다고 해가지고 용접사님들한테 저 이거 니꾸란 말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일본 말인데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는데 현장에서는 용접사하고 조공은 겸상 잘 안 해요. 겸상 같이 밥 안 먹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그렇긴 한데요. 보통 만날 일도 별로 없고 그래요. 현장 가면은 용접사들이 조금 대접받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저도 조공 때는 감히 용접사님들한테 말글도 잘 못 걸었어요. 근데 그걸 가르치려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은. 저 이거 니꾸 아니에요? 이렇게 물론 니꾸 아니잖아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우리 여기서는 어쨌든 첫 번째 백낸 거 이렇게 하는 거를 이면 비드다 이렇게 말하고요. 용접 기호로는 이렇게 되죠. 이게 이면 비드예요. 이렇게 표시하면은 이면 비드 해라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하겠지만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면 비드 해라 이런 뜻이에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런 거는. 자, 어쨌든 이면 비드 하고 그다음 두 번째 한 거는 체온 비드, 1차 체온 비드, 2차 체온 비드. 그다음에 이거는 파이널 비드라고도 하고요. 표면 비드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이렇게 많이 불러요. 여기를 이렇게 빽낸다 이렇게 하고요. 또 여기 채우는 건 니꾸 채운다 이렇게 말하고요. 니꾸 마지막은 그냥 파이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말해요. 뭐 그러면 그런 값 하면 되는 거예요. 가치려고 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면 비드, 1차 체온 비드, 2차 체온 비드, 그다음에 표면 비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다 작업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용접을 쭉 했겠죠?